수술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보통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운동이 좋겠고 화장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고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MC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해보건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무릎 아프다 하면 이분을 찾을 만큼 무릎으로 아주 유명하신 정형외과 전문의 안광훈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안광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울상 연골, 파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상 양반다리가 많은데 양반다리를 하면 통증이 있다, 걸을 때마다 뚝뚝거린다, 계단을 내려가기가 갑자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방울상 연골 파열은 어떤 건가요? 방울상 연골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릎은 일단 윗다리뼈, 대퇴골과 아랫다리뼈, 경골, 그리고 슬개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골에 관절면을 싸고 있는 것을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그 위에 이제 내측, 외측에 C자 모양의 연골판이 있는데 그것을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고, 이것이 파열되는 것을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파열의 원인은 크게 퇴행성 파열과 이제 외상성 파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건 이제 퇴행성 파열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골판도 약해질 뿐더러 이제 반복적인 하중과 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파열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데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무릎에 하중이 크게 실리는 과정에서 이게 비틀리는 과정에서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은 눈으로 보기 힘든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어떤 무릎의 자가 증상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연골 파열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연골 파열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무릎에 통증이 있고요.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부을 수 있고, 무릎을 굽혔다가 할 때 이제 무릎이 걸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파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무릎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게 무릎의 원래 관절 기능인데, 원래 평상시에 잘 하던 관절 기능이 갑자기 안 되거나 조금 덜 되거나 했을 때는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는 걸로.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 중에 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반월상 연골을 가장자리, 혈류가 풍부한 그런 위치에서 미세하게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됐을 때 연골판 파열이라는 이야기들은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그 당황하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임해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반월상 파열 같은 경우에 확진이라고 하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엑스레이와 CT 이런 걸로 유출을 했었고, 요즘에는 초음파라든지 MRI, 자기공명 영상 같은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마취는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해서 하반신 마취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수술은 이제 작은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하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겠고, 크게는 이제 수술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는 방법과 손상된 부분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이렇게 절제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입원 기간이라든지 회복 기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입원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회복 기간은 이제 연골판을 잘라내는, 그러니까 절제술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만 괜찮아진다면 이제 체중을 바로 실을 수 있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겠고요.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복 기간이 6주 정도 이제 붓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보조기와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미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예방법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이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 같은 건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릎이 불안정한 경우, 인대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라든지 관절 연골이 닳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무릎이 불안정해진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행하셔서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하면 이제 운동은 중요하나 무리하지 말자.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혈류가 풍부한 가장자리의 미세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고 무릎 관절 자체가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관절이다가 이제 관절 속에 있는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서로 붙어서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아까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격한 운동은 피하자, 그 정도는 알겠고. 네.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운동이 좋겠고, 허벅지 근육이 이제 무릎 주변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하겠고,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 같은 운동도 좋은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원에 관련돼서는 무릎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릎의 관절 문제를 무릎 관절에 집중하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SNS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애니메이션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나누는데, 수술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보통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통 퇴행성 관절염,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이제 물리 치료, 그다음에 연골 주사라든지 통해서 이제 그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이제 감내하는 수준이라든지 통증의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존적인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수술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관리를 해야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우리 안강원 선생님이 처음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무척 떨렸고요. 다행히 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밖에 안 했는데. 네.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누구에나 올 수 있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